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여러분의 발을 만져보십시오. 발이 저리십니까? 방은 따뜻한데 발이 차갑습니까?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 메시지의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대사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제 진료실을 거쳐간 환자가 15,000명이 넘으며 3년 전 제가 발견한 사실이 노년층 당뇨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80%가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80%입니다. 이 말은 10명의 노인이 한 방에 있다면 그중 8명이 혈관 속에 침묵의 살인자를 품고 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중 거의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입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다리가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엉덩이뼈가 부딪히며 부러집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데 혼자이고 움직일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매주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조절되지 않는 혈당 때문입니다. 최악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들 대부분은 바로 그 순간까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25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제 환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자녀들이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진짜 악몽입니다. 당뇨병은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먼저 독립성을 앗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 의학 교과서들은 노인의 당뇨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췌장이 단순히 닳아 없어진다고, 마치 작동을 멈추는 낡은 기계처럼 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단지 노화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3년 전 저에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8살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걸어 다니실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낮에 잠이 들고 발이 완전히 감각이 없어져서 딸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에 따르면 박 여사님은 투석, 절단, 그리고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일방통행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미세한 수준에서 그분의 세포 기능을 검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분의 췌장은 닳아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염증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이 세포와 인슐린 사이의 신호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제가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박 여사님과 수천 명의 다른 분들이 자연스럽게 혈당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3단계 프로토콜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포도당 시스템을 중독시키는 흔한 음식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일상 습관들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멈추시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긴급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일반적인 건강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65세 이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배신하는지, 그리고 왜 거의 아무도 진짜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대형 교육병원 중 한 곳에서 대사질환을 연구하며 27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73살이며 제가 아는 것을 알면서 은퇴할 수 없기에 여전히 일주일에 6일을 일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매일 저를 괴롭히는 한 가지 특정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노인 10명 중 8명이 당뇨병에 걸리는가? 왜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현대의학은 이것을 멈추는데 계속 실패하는가? 답은 여러분이 들은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췌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날마다 조용히 여러분의 세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췌장에는 베타세포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세포의 잠금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이 베타세포들이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물쇠에 녹이 세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슐린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막혀 있습니다. 포도당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혈액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의사가 수치를 보고 당뇨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보이지 않는 염증과 함께 몇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질병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염증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을 믿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덜 먹고 더 운동하고 약을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라는 7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230이었습니다. 3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도 어지러워서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을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90일 동안 3가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가지 간단한 변화였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0일 후 혈당이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90일 후에는 112가 되었습니다.
벽을 잡지 않고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전날 밤 손주들을 위해 저녁을 요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제 경력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박 씨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을 설명하겠지만 먼저 췌장염증의 3단계와 왜 우리 몸이 포도당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잃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지금 당장 고통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목이 마릅니다. 밤에 2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봅니다. 점심 식사 후 정확히 1시간 뒤에 졸음이 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베타세포가 염증 아래에서 질식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용한 불이라고 부릅니다. 천천히 타오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대사 기능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에게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해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췌장 안에는 베타세포라고 불리는 세포 덩어리가 있습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을 때는 이 공장들이 매끄럽게 돌아가며 먹는 모든 식사에 효율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미세한 수준에서 파국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베타세포가 제가 미세 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느끼거나 볼 수 있는 종류의 염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조용하고 치명적입니다. 이 작은 염증의 불꽃들이 세포 간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작업자들이 더 이상 관리자의 지시를 들을 수 없는 공장을 상상해 보세요. 인슐린은 생산되고 있지만 세포들에게 포도당을 흡수하라고 말하는 신호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지만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고 있는데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슐린은 있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세포가 저항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의 80%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슐린 저항성이며 설탕을 먹든 안 먹든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발생합니다. 근본 원인은 이 세포 붕괴입니다. 처음에 이 미세염증을 촉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음식을 먹으면서 몸은 제가 대사 찌꺼기라고 부르는 것을 축적합니다. 먹을 때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된 기름이 많은 식사를 할 때 손상된 지방의 작은 입자들이 세포벽에 달라붙습니다. 해마다 층층이 이 찌꺼기가 쌓입니다. 65세에 이르면 세포막이 이 독성막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베타세포가 이 손상된 막을 통해 인슐린 신호를 보내려고 할 때 그것은 두꺼운 벽을 통해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포도당은 속해 있어야 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혈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액이 당으로 넘쳐나는데도 세포는 에너지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표준 의료 접근법은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높은 혈당을 보고 즉시 그것을 낮추기 위해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이미 지친 췌장을 더 열심히 일하게 강요하며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시스템에 더 많은 인슐린을 퍼냅니다. 몇 년 안에 췌장이 완전히 소진되고 더 강한 약이나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들은 이미 두세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혈당은 여전히 조절되지 않았으며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메커니즘을 설명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돌파구는 제가 먼저 세포 소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왔습니다. 세포막을 코팅하고 있는 대사 찌꺼기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췌장의 밑에 염증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몸의 자연스러운 인슐린 감수성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에 당뇨병을 일으키는 세포 붕괴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알약이나 주사에 있지 않습니다. 열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정확한 타이밍과 특정 영양 개입을 통해 신진대사를 재훈련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의사는 이것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마침내 악화되는 건강과 증가하는 약물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베타세포가 완전히 소진되면 기회의 창은 닫힙니다. 하지만 아직 췌장 기능이 남아있다면, 이 과정의 초기나 중기 단계에 있다면 이것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노인 당뇨병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을 세 번째 중요한 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제 병원에서 모든 것을 바꾼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3과 80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인슐린 저항성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제가 세포 난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들이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인슐린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귀가 먹은 사람에게 소리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그들은 여전히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65세 이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췌장은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인슐린은 에너지를 위해 포도당을 세포에 전달하려고 혈류를 통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각 세포의 외벽인 세포막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 미세한 염증은 방음벽처럼 작용합니다. 인슐린은 계속 두드리지만 세포는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포도당은 혈액에 남아서 신장, 눈, 신경, 심장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왜 이런 세포 난청이 발생할까요?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세포막 기능을 파괴하는 3가지 구체적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즉시 적어두세요. 첫째, 마그네슘 고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일반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마그네슘은 세포막을 유연하고 반응성 있게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인슐린 신호에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매일 정확히 400mg의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해버리는 영양제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릴 특정 음식 공급원에서 얻어야 합니다. 둘째, 만성적인 식사강역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8시간 안에 3끼를 먹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지속적인 음식 섭취는 인슐린 수치를 하루 종일 높게 유지합니다. 세포들은 끊임없는 인슐린 신호로 지쳐서 결국 반응을 멈춥니다. 10분마다 울리는 자동차 경보기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황금 같은 정보입니다. 세포들이 민감성을 회복하려면 인슐린 신호로부터 최소 14시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을 놀라게 하는데 과도한 다가불포화 오일입니다.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이런 기름들은 몸속에서 빠르게 산화되어 세포막 구조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송파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공복 혈당 100에 87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에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안정적인 지방으로 바꾼 지 6주 만에 약물 변경 없이 공복 혈당이 뱀팸42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세포 난청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71세 이 씨라는 신사가 작년에 제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3가지 다른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혈당은 여전히 165였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밤마다 6번씩 소변을 봐야 했습니다. 발이 계속 저렸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인슐린 수치가 실제로 매우 높았습니다. 췌장은 소리치고 있었지만 세포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췌장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세포막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구체적인 변화였습니다. 첫째, 셀레늄과 마그네슘을 위해 매일 아침 브라질 너트 4개를 먹게 했습니다. 둘째, 세포에 15시간의 휴식을 주기 위해 식사 시간을 오후 5시까지 끝나도록 조정했습니다. 셋째, 모든 씨앗 기름을 제거하고 버터와 올리브유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47일 만에 공복 혈당이 98이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것이 멈췄습니다.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 원인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세포의 청력을 회복시키면 몸이 마침내 자체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췌장이 쉴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됩니다. 이것이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췌장을 파괴하고 있는 한 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이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혈당 관리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5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표준식이 요법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을 지켜봤지만 그들의 당뇨병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소량의 식사를 했습니다. 통곡물을 선택했습니다. 지방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 수치는 매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환자 기록을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혈당이 개선된 환자들은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르게 먹고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너무 자주 먹는 것입니다. 의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5번이나 6번 소량의 식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췌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작은 간식이라도 먹을 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방출해야 합니다. 65세가 되면 췌장 세포는 이미 염증이 있고 지쳐 있습니다. 하루에 6번, 일주일에 7일 동안 강제로 일하게 하면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생물학입니다. 췌장을 오래된 물펌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계속 켰다 껐다 하면 과열되어 고장납니다. 하지만 사용 사이에 긴 휴식 시간을 주면 수십 년 동안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염증이 있는 췌장 세포는
60세 이후 매일 축적되는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먹으면 이런 치유를 위한 황금 시간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강남에 사는 72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혈당 수치가 200 이상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병원 영양사가 권장한 대로 정확히 먹고 있었습니다. 7시에 오트밀 아침 식사, 10시에 바나나, 12시에 샌드위치, 3시에 크래커, 6시에 저녁, 자기 전에 우유, 하루에 6번. 지친 췌장이 인슐린을 생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세포들은 휴식을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겁나게 하는 것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6번 먹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에 하루에 2끼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가 식사를 거르면 위험한 저혈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췌장은 휴식 때문이 아니라 과로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지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첫 식사는 오전 11시에 하세요. 7시도 8시도 아닌 11시입니다.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완전한 식사를 하세요. 그런 다음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6시에 두 번째 완전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전히 금식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2끼 식사, 매일 17시간의 췌장 휴식입니다. 박 여사는 두려워했지만 저를 믿었습니다. 2주일 만에 그녀의 아침 혈당은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만에 110이 되었습니다. 석 달 후 당화혈 색소는 8.2에서 6.1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어떤 비싼 신약을 복용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루에 6끼 먹는 것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굶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염증이 생긴 장기를 위한 전략적 휴식입니다. 저녁 식사와 늦은 아침 식사 사이에 17시간 동안 췌장세포는 인슐린 생성을 막는 미세한 염증을 제거하는 회복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간은 저장된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세포가 다시 인슐린에 민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계속 먹을 때는 결코 받지 못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2끼 식사 동안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적은 양을 먹지 마세요. 만족할 때까지 드세요. 하루에 약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생선, 두부, 계란 또는 고기 손바닥 크기 3조각을 2끼에 나눠 먹는 것입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쉽게 느껴지나요? 그 얇은 피부, 보이는 혈관, 그것이 바로 몸이 끊임없는 탄수화물에 빠져 있으면서 단백질은 굶주리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최 박사님,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이것이 핵심이고 제가 다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60세 이후에는 몸이 세포 수준에서 변화합니다. 40대에 건강하게 해주던 음식들이 이제는 천천히 췌장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진료실에서 25년 동안 이것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모든 지침을 따릅니다. 왜 제 혈당은 계속 올라가나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설탕을 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진짜 문제는 제가 3가지 숨은 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음식들이며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먹는 음식들입니다. 숨은 적 1번은 흰 쌀죽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한국의 모든 노인분들이 아침에 죽을 드십니다. 자녀들이 사랑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위에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끔찍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쌀을 죽으로 조리하면 전분이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입자로 분해됩니다. 이것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 흰 설탕을 직접 먹는 것보다 더 빠르게 순수한 포도당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췌장은 매일 아침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공격이 수년간 계속되면 인슐린 생성세포에 제가 앞서 말한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강남에 사는 73세박 여사라는 환자 한 분이 혈당 수치가 250이 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2번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죽을 중단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공복 혈당은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숨은 적 2번은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치아 문제로 통과일 먹기를 중단하고 주스로 바꿉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과일에서 섬유질을 제거하면 당 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5개의 당분이 들어있지만 흡수를 늦추는 보호 섬유질은 전혀 없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더 나쁜 것은 건강하다고 광고되는 시판 과일 주스에는 라벨에서조차 볼 수 없는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과일을 씹을 수 없다면 과육과 섬유질을 그대로 두고 완전히 갈아서 드세요. 맑은 주스는 절대 다시 마시지 마세요. 당장 버리세요. 숨은 적 3번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것은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식품 회사들은 요거트에서 천연지방을 제거하고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첨가합니다. 저지방은 항상 고당분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이 씨라는 남성은 매일 오후 건강한 간식으로 저지방 요거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후 혈당 수치는 매일 220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첨가물이 없는 완전 지방 플레인 요거트로 바꿨을 때 그의 오후 급등은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세포 연료의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65세 이후에는 세포가 염증으로 인해 인슐린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 염증을 줄이려면 매 식사마다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흡수 가능한 단백질입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하루 3번, 매번 12g의 완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계란 2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두부 1조각, 또는 작은 생선 1조각입니다. 이것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손상된 췌장세포를 회복시킵니다. 둘째,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크롬이 필요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인슐린 수용체를 재활성화합니다. 시금치, 해조류, 버섯, 이것들을 예외 없이 매일 드세요. 셋째, 통식품에서 나온 건강한 지방입니다. 견과류 1줌, 또는 아보카도 반개, 또는 참가에 1숟가락. 지방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세포를 염증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것은 복잡합니다. 사실 지금 하고 계신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식사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을 놀라게 할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60세 이후 혈당 조절을 파괴하는 6번째 중요한 요인은 여러분이 생각 없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 섭취의 타이밍과 그 물의 온도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식사 직후에 얼음처럼 찬물을 마시는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물이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직후에 찬물을 마시면, 특히 95세 이후에는 위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 온도 하락으로 인해 소화 효소가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췌장은 인슐린을 생산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식사에서 나온 포도당이 점진적이고 건강한 증가 대신 불규칙하고 위험한 급상승으로 혈류에 들어갑니다. 강남구에서 온 73세의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혈당 수치가 심하게 변동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110으로 괜찮았지만 점심 후 2시간이 지나면 240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때때로 100까지 너무 낮게 떨어졌습니다. 이전 의사들은 계속 약을 조절했지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식사할 때 무엇을 마시나요? 그녀는 냉장고에 항상 얼음물 주전자를 보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매 식사 후에 칼로리를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누군가가 말해서 얼음처럼 찬물을 2잔 가득 마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제가 그녀에게 지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되 식사 중이나 직후가 아닌 식사 30분 전에 마시세요. 식사 중에 꼭 마셔야 한다면 상곤의 물을 조금씩만 마시세요. 식사 후 최소 45분은 기다린 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2주 안에 박 여사의 혈당 패턴이 안정되었습니다. 6주 안에 의사가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물의 온도를 바꾸라고 말하는 데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기본 생리학입니다. 그러나 물 타이밍은 이 요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물의 미네랄 균형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모든 미네랄이 제거된 정제수나 생수를 마십니다.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려면 마그네슘, 칼륨, 미량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이 없으면 세포막이 포도당 통로를 효율적으로 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따뜻한 물에 천연 바다소금을 조금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미네랄이 제거된 식탁용 소금이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바다소금입니다. 이것은 노화되는 세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전해질 균형을 제공합니다. 부산에서 온 78세의 이 씨라는 환자는 이 간단한 습관을 추가했고 단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5에서 108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특히 아침에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진다면 소화력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이 차가움이 췌장과 간으로 퍼져 인슐린 생산을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아침 첫 번째로 아무것도 먹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대사기관이 깨어나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즉시 찬 음료 마시기를 중단하세요. 여름이든 상관없습니다. 상쾌한 느낌이 좋든 상관없습니다.
그 찬 액체가 매일 조용히 여러분의 포도당 대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고 싶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물을 끓인 후 편안하게 따뜻해질 때까지 식히세요. 아침 식사 전에 한 잔 가득 마시세요. 7일 동안 이것을 하고 기분이 어떤지 관찰하세요.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소화가 개선될 것입니다. 혈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25년간의 임상 관찰을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초기 단계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데 도움을 준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관된 결과와 함께 사용해 온 것입니다. 1단계는 세포 재설정 기간이며 정확히 14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2주 동안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제가 포도당 차단제라고 부르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췌장세포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입니다. 첫째, 건강하다고 광고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아침 시리얼을 제거하세요.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흰쌀밥을 먹지 마세요. 셋째, 과일 주스를 완전히 중단하세요. 세포는 수년 동안 인슐린 신호를 차단해온 염증을 치유하기 시작하기 위해 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2단계는 15일째부터 시작하여 6주 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은 재활성화 단계입니다. 여기서 특정 식사 타이밍을 통해 세포 소통을 회복합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가 췌장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는 적게, 삶은 계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만 드세요. 저녁 식사는 저녁 5시 전에 끝내야 하며 하루 중 가장 적은 양이어야 합니다. 이 타이밍 패턴은 세포가 젊었을 때처럼 인슐린에 반응하도록 재훈련시킵니다. 2단계 동안 60세 이후에 발생하는 미네랄 불균형도 해결해야 합니다. 정확한 양의 3가지 특정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하루 400mg, 호박씨 2움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롬 하루 200마이크로그램, 브로콜리 3컵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아연, 하루 15mg인데 이는 살코기, 쇠고기 100g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포도당이 세포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세포 경로를 회복시킵니다. 3단계는 유지 단계로 평생 지속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8시간 안에 하루 2끼를 드십니다. 주 식사 후에 정확히 30분간 걷되 식사 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상곤의 물 2리터를 마시되 절대 차갑게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6시간 금식하여 췌장을 완전히 쉬게 합니다. 60세 이후 혈당 조절을 해치는 음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쌀죽 드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모두들 위해 부드럽다고 생각하지만 백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가게에서 파는 야채 주스 마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섬유질이 제거되어 순수한 포도당이 혈류로 직접 들어갑니다. 늦은 밤 과일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저녁 8시 이후에는 노화된 췌장세포가 과일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드셔야 할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삶은 달걀 2개, 고구마 반 개, 호두 한 줌입니다. 주 식사로는 고등어나 연어구이, 채소 2컵,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저녁 간단한 식사로는 버섯과 잎채소를 넣은 순두부찌개입니다. 이 조합은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간단한 일일 습관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십니다. 이것은 소화 효소를 활성화하고 하루를 위해 췌장세포를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10분간 걷되 아파트나 동네를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근육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킵니다. 저는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25년 동안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가지 당뇨병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이 이제 약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아침 혈당이 200 이상이었던 환자들이 이제 110으로 깨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가능하지만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의 대사기능 장애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인 바로 지금입니다. 아래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삶의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수년간의 고통과 약물 의존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 당뇨병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으며 이제 여러분은 대응할 정확한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최 박사의 3가지 단계 중 어느 것을 먼저 실행하시겠습니까? 식사 시간 조정, 미네랄 균형 방법, 또는 식단에서 해로운 음식 제거. 여러분의 계획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대사 연구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혈당 문제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